자, 갑시다. 452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의 그래프와 y는 2x-n이라고 하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는 자연수 n의 값의 개수를 fa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쟤네들이 만나긴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길 바란대요. 그때 그 A를 가지고 개수를 FA를 함수로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과 같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셨을 거라 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는 같아요. 2X 마이너스 N이랑 연립을 일단 시켜놓고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셨더니 X제곱 그 다음에 2 묶어 나오실 거고 A 마이너스 1X 나오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이 0이다라고 2차 방식까지 왔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네라는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오실 거라고 봐요. 문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천천히 가봅시다. A-1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 이 0보다 커야 일단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왔죠? 네. 네네. 걔가 0보다 크다. 언영이는 돼지다. 돼지는 예림이보다 무겁다. 되죠? 오케이? 네. 써놓고 후회했어. 왜 하필 내가.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A 지금 날라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2A네 그냥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1 나옵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13이에요? 아 그러네요. 13이네요. 고마워요. 네, 플러스 1이니까 맞아요. 그죠? 맞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마 영상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이 반응을 보면서 보통 내가 뭐 틀렸나 이거 보는데 걔네들은 지 혼자 무슨 신기 들렸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쓰면서 제가 틀린 거 알아. 되게 신기할 거 아니야. 저렇게 되어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조금 난감한 게 뭐냐면 저걸 A에 관해서 정리해야 될까 N에 관해서 정리해야 될까 뭔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찾았을까라고 하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게끔 해주는 함수를 뭐라 하자? FA라고 하자. 근데 FA가 무슨 함수였냐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래요. 서로 둘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요. 이 말 잘 해석해 봅시다. FA는 뭐냐면요. A 값이 변수야. 그죠? A 값을 적당하게 쳐 집어 넣었을 때 자연수 n이 몇 개나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게 얘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n을 결과로 생각하면서 y 입장에 생각하시고 a를 변수 x 입장에 생각해보자 이거죠. 오케이? a 값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n이 어떤 값이 되느냐 몇 개가 나오냐는 걸 컨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n이 이렇게 정리돼요. n은 작아요. 뭐보다? 13-2a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거죠. 여기까지 생각 못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이런 자잘한 연습들은 해두시는 게 나중에 윤택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래놓고 뭘 찾는 거 알아봤더니 기억부터 이제 보기 중에서 옳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기억부터 봤더니 F2는 8이래.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물론 여기서 이거 해석 못하면 여기서 와서 해석해도 돼요. 뭐가 2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A가 2라는 얘기. 그거 구분하는 게 이 문제 핵심이에요. 그럼 A 자리에 2를 살짝 집어넣어 보시면 N이 작아요. 뭐보다? 2 집어넣었더니 13-4니까 9잖아요. 그러면 9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FA라는 얘기죠. 몇 개 있어요? 8개. 아, 8 맞네요. 그쵸? 니은
x1, x2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런 용어들이 보여요.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으면 한 번에 쓸 거야. f1이 x2보다 x1, x2보다 작으면 요거 2면 fx1은 fx2보다 작다야 크다야? 크다네요. 이다.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이 표현이 좀 많이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언제냐면 나중에 미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함수의 증감 따질 때 보통 많이 등장하거든. 근데 이해 못할 만한 표현은 아니에요. x1과 x2의 의미는 뭐냐면 정의역의 의미야. 그러니까 x축에 있는 값인데 x축에 있는 두 임의 값을 잡았을 때 x2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는 거야. x2가 더 오른쪽에 있는 값이다. 그때 fx1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x1을 함수에 대입했을 때 높이란 뜻이에요. 그럼 fx2의 의미는 뭐냐면 x2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높이라는 거죠. 높이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얘는 이거보다 낮게 올라와야 한다 이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x1, x2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 말할 수는 없잖아.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x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x1이라고 한다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x2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높이는 얘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x1이 x2보다 작다, x2가 x1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 값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까? 라고 하시면 감소함수 데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수식에 대한 표현이 좀 낯설어서 이게 뭔 말이야 싶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점점 익숙해질 거니까 미리미리 헬로우 하면서 인사해 두세요. 오케이? 얘가 감소함수가 나올까? 그럴까요? 한번 좀 체크 좀 해볼까요? n자리, a자리에다가 적당값을 집어넣어서 계속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f3은 얼마가 될까요? 3 집어넣었더니 16-6이에요. 13-6이에요. 얼마야? 7이네요. 그죠? 그럼 n이 7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니까 몇 개? 6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f4는 얼마가 될까? 4 집어넣었더니 13-8, 5보다 작다. 그렇죠? 4개 나오네요. 몇이죠? 5 정도 집어넣어볼까요?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감소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려고 하는데 생각해봤더니 얘가 점점 커지면 13보다 더 커져버리면 얘가 결국에 무슨 수 돼요? 음수가 돼버릴 거예요. 음수가 돼버리면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n의 값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항상 몇 개 나와요? 0개가 나와버려요. 어떤 상황이 아시겠어요? 즉 F6부터 0이 나올 거고 F7도 0일 거고 F8도 0일 거라고 계속 0일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항상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같아지는 순간도 나온다 이거죠. 등호가 빠진 거 이런 문제는 항상 등호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디귿 F0부터 F1, F2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달라는 거냐면 F100까지 더해달랍니다. 근데 우리가 니은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함정을 파악하셨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묻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F6부터는 계속 뭐만 나올 거니까? 0만 나올 거니까. 그럼 F0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F0은 13보다 작은 거 몇 개 나와요? 12개. F1은 10개.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6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2개까지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 0으로 쭉 다 깔릴 거니까 사실상 얘네들 합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 하시면 돼요. 그죠? 네.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도 그냥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454.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이고 fx가 y는 2와 만나는 거리는 a 플러스 4고 fx와 y는 6과 만나는 게 a 플러스 8이래요.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뭐부터 느낄 수 있냐면 y의 값이 0일 때 x축일 때의 거리보다 y가 2였을 때 거리가 좀 더 길어졌다는 거죠. 즉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가 점점 폭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아래로 볼록할 것인가 위로 볼록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주는데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져간다면 0이었을 때 폭이 두 점이 제일 길 거고요. y가 2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폭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a고 이때는 a 플러스 2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a 값이 뭔지 모르는데 더 커지는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이가 더 크죠. a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2를 더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일단 아래로 볼록한 건 분명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시작해 봅시다.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뭐다? a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y는 2라고 하는 선과 만나는 이게 y는 2래요.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기서까지 이 거리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4가 된대요. 유진아! 서희야. 자꾸 그러지 마. 선생님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자, y가 얼마일 때? 6일 때죠, 마지막은. 그때의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 a 플러스 8이래요. 여기까지 어느 상황인지 하셨어요? 이거 파악됐으면 문제에서 마지막 물어본 건 이거죠. y가 m이었을 때는 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당연히 어디 물어볼 거예요? 꼭지점 물어볼 겁니다. 이때 y는 m과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물어볼 거라고 지금.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난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면 끝나는 건데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건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 걸맞게 그냥 방정식을 만들면 그만인 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정확하게 이 점을 우리가 y축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아가들아 좌표만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 녹색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인데 얘는 대칭축이니까 절반일 거 아니야. 따서 여기 얼마야? 2분의 a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a겠죠.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y는 최고차폐 개수는 모르니까 k라고 놓으시고 x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a라고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왜요? 라고 하시면 흔히 플러스 2a 마이너스 2a니까요. 오케이? 만약에 2분의 a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두셔도 돼요. 여기가 뭐가 되면 그만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그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생각만 몇 개 더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 얼마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a 플러스 4를 2로 나눈 값 아니겠어요? 요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잘 봐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2차 함수의 x자리에 2분의 a 더하기 2를 집어넣게 되면 높이가 얼마다? 2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자리에 k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를 집어넣었더니 x에 집어넣었더니 2분의 a는 없어지고 2가 하나 남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a 더하기 2가 남겠네요. 그게 높이가 될 텐데 걔가 얼마다? 2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x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2를 대입했더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순간의 좌표는 얼마일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역시 똑같은 이유로 이 절반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4 아니겠습니까? 요점의 좌표가 얼마 된다고? 2분의 a 플러스 4가 된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얘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높이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시 갖다 집어넣어봤더니 k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4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4가 하나 남을 것이고, 두 번째는 2분의 a 플러스 4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4가 남을 것인데 걔가 얼마다? 6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보자마자 풀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근데 연립이 조금 독특할 수 있어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2식을 더하고 빼는 건데, 연립은 꼭 반드시 더하고 빼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변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나누는 게 훨씬 더 연립이 빨라요.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눠버립시다. 나눴더니 분모에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KK 없어질 것이고 2 하나 남을 거고요. A 플러스 4분의, 여기는 A 플러스 2가 남을 거고요. 우변은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남겠죠. 대각선을 곱하셔서 정리하시면 A가 하나 1차씩 나오니까 답이 2T 나옵니다. M값 구하라고 했는데 A값 구하시게 되면 M값 구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죠. A값만 구하게 되면 대칭 주값이 X자리 0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무슨 상황 이제 되셨죠? A값 구하시게 되면 K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K값과 A값 다 구하시면 X자리 0만 집어넣으면 M값 높이 나와버린다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455번 갑시다. 이차 함수 fx는 이라고 하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차 함수가 있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고 보기가 있는데 조건부터 확인해 보시면 이 조건도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려나? 가조건은 되게 간단하죠. 가조건은 y는 fx 그래프와 x축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곱이 0이다라는 얘기는, 그죠? x좌표의 교점이 근일 텐데 근 중에 누가 있다? 그렇죠. 0이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fx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걔가 x좌표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이 좌표들의 값의 곱이 0이라는 얘기는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다 이 얘기죠. 따라서 fx는 반드시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할 것이고, 두 번째 c가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게 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나조건을 봤더니 f-2와 f2를 더했더니 0보다 작대요. 이건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써먹지라는 생각이 조금 그래요. 등식이면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등식이어서 좀 생각이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냅둡시다. 다조건. 이 두 번 보니까 친숙합니까 이거? -2보다 크거나 같은 x1과 x2 값이 있는데 걔는 또 2보단 작아요. 이 식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2와 2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오케이? fx1이 fx2보다 크다. 요거이면 요거이다 라는 조건은 우리 아까도 잠깐 봤잖아요. 무슨 함수다? 감수하고 있다.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사이 범위에서 감수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2와 2 사이 범위에서. 다까지 문제를 쭉 읽고 나서 보니까 가만 봤을 때는 x자리 인수가 x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구해버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방정식으로 뭔가 대입해서 뭔가 뭐 연립하고 이지랄 떨기보다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주지가 않았어요. 실수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불러왔는지 위로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건 분명해요. X 인수 중에 X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거걸라. 오케이? 잘 봐. 여기를 지나는 2차 함수는 많아봐야 4개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오케이? 두 번째,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오케이?
겹쳐서 그리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 또 두 개는 쪼개서 그려볼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조건을 지키는 것들을 찾아야 되냐면 나 조건하고 다 조건을 지키는 걸 찾아야 돼. 오케이? 그럼 일단 이것부터 다 조건이 더 빨리 보이니까 다 조건부터 생각할게요. 다 조건에 의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서 무슨 함수가 나와야 된다? 감소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녹색 그래프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2가 뭐 대충 여기다 치고 플러스 2가 여기다 쳤을 때 얘는 2 사이에서 증가함수가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 함수는 안 돼요. 흰색 함수는 가능성이 있죠. 감소함수니까. 일단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주황색 함수는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일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함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는 또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함수를 찾았더래요. 하나는 흰색 함수입니다. 흰색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래로 블록하면서. 또 하나는 노란색 함수예요. 노란색 함수는요. 이렇게 생길 가능성이 있더래요. 이게 다 조건에 의해서 걸러진 거죠. 나 조건은요. F-2와 F1을 더했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건데 F-2와 F2는요. 이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동일한 거리만큼 오른쪽에 있는 게 2일 거라고요. 그죠? F-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이 녹색 선의 길이고 F2가 의미하는 건 여기는 주황색 선의 길인데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에 떨어져 있는 게 F2일 텐데 녹색 선의 길이와 주황색 선의 길이의 값을 더했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아 2차 함수는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폭이 큽니까?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폭이 커요. 2차 함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대칭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폭이 별로 안 크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일한 폭만큼 벌어졌을 때 겁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요. 제곱차수로 증가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일하게 말하는 게 똑같거든.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다. 하나는 양수면 하나는 음수다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0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개 값을 더했을 때 0보다 작으려면 증가하는 폭이 더 큰 쪽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음수 쪽이. 그럼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대칭축의 먼 게 여기예요. 즉 이 선의 길이가 이 선의 길이보다 길어. 양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 하시겠어? 양수가 더 크고 음수가 더 작은 쪽이니까 얘는 안 되는 겁니다. 2번 조건, 나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형성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기에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라는 겁니다. F1은 0보다 큽니까? 0보다 작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응? 뭐야? 나 바보지 됐다.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노란색 그래프 왜 가져왔어? 주황색 그래프 갖고 와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어. 우리 노란색 그래프 왜 갖고 왔어요? 주황색 그래프 갖고 왔었는데 여기 분명히 동그라미 여기 있는데.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전과 마이너스 2와 2 집어넣었을 때 상황은 똑같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는 그대로 와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까들 보세요. 자, 현재 이 상황에서 F1은 반드시 무슨 값이 나와야 되냐면 음수 값이 나와야만 하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기억? 이해됐더래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참이 돼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예. 니은이 이제 살짝 사람들 약간 살짝 빡치게 하는데 B는 4A보다 작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단 C는 없어요. 일단 C는 없고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A와 B에 관련된 있는 식인데 A와 B에 관련된 식은 두 가지 정보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을 거라고. 하나는 판별식 쓰는 게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칭축 얘기를 하고 있죠. A와 B에 관련된 건. 우리 여기서 빠르게 좀 확인 좀 합시다. 현재 이 상태에서 판별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C가 0이란 거에서 B제곱만 나오게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무슨 의미가 갖고 있냐면 얘는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는 것과 보장한다는 이거죠. 두 번째,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인데, 오케이?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난다고요. 그러면 대칭축이 여기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겠죠? 오케이? 내가 생각해보세요. 다조건에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얘는 감소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칭축보다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감소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여기 있어버리면 증가했다 감소해버리죠. 그러면 대칭축과 마이너스 2 사이의 대소관계가 가능해지는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은 누가 더 커야 합니까? 반드시 얘가 더 커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같아지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죠. 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도 항상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라는 식이 성립할 것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a 곱하시게 되면 b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4a보다라는 얘기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낚이기 시작하지? 나 못 틀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중간고사 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자잘구레 실수하면 되게 좀 오열할걸? 별거 아닌 거 낚았는데 지금 낚였고 저도 선생님들 좀 살짝 놀랐는데 양배를 얼마 곱했다고요? 그렇죠. 아니요. A가 0일 수도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 보시면 정확하게 A가 음수란 게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어떤 실수를 유도한 거냐면 마이너스 2a를 곱하니까 마치 음수를 곱했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a가 무슨 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문자 써 있는 상태에서 음수라고 보장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a 값이 뭡니까? 생각해보시면 a는 뭐예요? 0보다 작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중간고사 때.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2a를 곱하는 건 맞아. 근데 곱하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2a가 양수야 음수야? 예,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뀝니다. 진짜 별거 아닌 이런 실수하면서 문제 틀리시면 억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네요. 됐습니까? 디귿. 디귿은 fx가 0이 되는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있거든.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는 요놈과 여기는 요놈을 더한 게 두 군의 합이잖아. 근데 우리 이건 알고 있지 않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만약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로 나누시게 되면 그게 바로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였는데 걔가 지금 뭐보다 작아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하는 건 분명하다고.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왔다는 거니까 양변에 2만 곱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4 되죠. 즉 두 분의 합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나갈. 마지막 문제. (459번이요) 459. 네, 예진쌤하고 확인해보세요. 네. 내가 실수한 거야? 제가 실수한 거예요? 나 왜 체크 안 해놨지? 토요일날 하세요. 자,
2차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가조건부터 확인하시면 이 거기서 되게 좀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 생소하다라는 조건이 두 개가 보였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가조건 2학년 애들은 되게 좋아할 조건인데 요거 가조건이 하나 낯섰을 거고요. 두 번째 임의 서로 다른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2분의 fx1 더하기 fx2의 값은 작아요. 뭐보다 f 2분의 x1, x2보다. 이 가나 조건이 아마 낯섰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도 역시 수능 때까지 굉장히 좋아라 하는 두 개 조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될 조건 중에 하나여서 또 미리 헬로 인사해 두세요. 가조건부터 잠깐 좀 해석해 드리자면 이건 제가 겨울방학 때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굳이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x 앞에 부호가 저렇게 다를 때에는 대칭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 기억해 보시지 않겠냐고 하면은 애들 표정이 네가 언제 그딴 소리 했냐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있어요. 가서 영상 확인해 보세요. x 앞에 부호가 같으면 주기,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대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근데 대칭은 제가 2차 함수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 대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x가 등장했는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다.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뭘 의미한다? 대칭. 네, 수학 하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 표현에 땡겨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잘 봐요. 여기 2차 함수 하나 있다 칩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이 x는 p라고 하는 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오케이? 잘 보세요. x는 p라고 하는 이 선에서 주황색 선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우리 이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p한테 x만큼 더한 거죠. 오케이? 그럼 반대로 간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반대로 간 거는 p에서 x만큼 뺀 거겠죠. 오케이? 지금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좌표에다가 f 가로를 쳐놨다는 얘기는 f 갈호를 쳐놨다는 얘기는 함수값 높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p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값의 높이나 p를 기준으로 x만큼 뺀 값의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x는 p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 표현이야 얘는. p라고 하는 값을 바로 못 잡겠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p가 대칭 축이구나 하는 걸 바로 읽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p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 힌트는 어떻게 잡으려냐면 x 앞에 부호가 다른 부호다, 반대 부호다라고 보시면 일단 대칭이라는 거 느끼세요. 그럼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대칭축만 잡으면 돼요. 대칭축 어떻게 잡냐면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x 앞에 부호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남아? 2p. 오케이? 그거의 가운데 값. 그래서 여기는 이 값하고 여기는 이 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지게 되면 그게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얼마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가족과서 읽을 건 뭐냐면 아 얘는 이 2차 함수는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구나 라는 걸 하나 찾을 수 있게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조건도 굉장히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처음 봤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미분 배우면 또 이 조건도 자주 등장해요. 미리 헬로우 인사해 주세요. 무슨 의미 갖고 있냐면 이것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합시다.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 읽어낼 수 있죠. 얘 정확하게 가운데 값은 뭐겠니? 라고 그러시면 얘네들의 중간값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겠지라. 오케이? 두 번째, x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노란색 선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fx가 되겠죠? fx1. 오케이? 자, 두 번째, x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여기는 녹색 선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fx2가 되겠죠? 오케이? 잘 봐요.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fx1 더하기 fx2를 2로 나누라는 거니까 두 함수 값의 평균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와 녹색 선분의 길이의 평균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게 되냐면 얘네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거기에 가운데 값이죠.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fx1과 fx2를 더한 값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운데다가 체크해 놓은 이유는 조금 있다가 우변 때문에 미리 사전에 깔아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우변의 값의 의미는 뭐냐면, 주황색 값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에 얘를 갖다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오케이? 2분의 x1 플러스 x2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요점의 x좌표가 2분의 x1 플러스 x2였어. 걔를 함수에 대입했을 때 높이가 바로 오른쪽의 의미인데, 그게 이 주황색 네모 박스 값이 빨간색 네모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 선보다 더 위쪽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위쪽으로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여길 지난다고요. 누가? fx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주황색 선분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얘가 f 가로 열고 2분의 x1 더하기 x2의 값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지나냐면 fx1 여기 있는 요 점 지나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주황색 점 지나야 되고요. 여기 있는 요 점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위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옌병을. 나중에 가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지금부터 1학년 학생인데 이걸 스스로 생각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2차 함수인데 위로 올라가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최고차기 조금 쓸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2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fx의 가나 조건에 의해서. 이걸 혼자 어떻게 찾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부터 기억부터 갈게요. 함수 1 fx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정답이죠. 정답이 아니라 참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2번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갖죠. 3번 f-3, f0, f-5인데 f-3은 마이너스 2에서 한 칸 오른쪽 간 거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5는 두 칸 간 거예요. 즉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마이너스 3은 여기 있고요. 0은 여기 있고요. 5는 여기 있다고요. 걔네들의 높이차는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0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두 칸 떨어져 있고 5는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0이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제일 작게, 그 다음 작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가장 붙어 있으니까 가장 크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큰 거 누구야? 그럼 f-3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큰 거 누구야? 그럼 f0일 것이고 그 다음 큰 거 누구야? 그럼 f-5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참이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 근과 여기는 요 근이 각각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건 분명하죠.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 대칭축의 값인가 마이너스 2인 건 분명하고 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5번 마이너스 4에서부터 2 사이 값에서 함수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존재하지 않게 되냐면 마이너스 4는 포함을 시켜놨는데 플러스 2는 포함을 안 시켜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한 칸 두 칸 여기일 거라고요. 오케이? 플러스 2는 어디 있을 거냐면 두 칸 가고 두 칸 더 가서 여기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는 포함돼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는 비워놨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거예요.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비워놨으니까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5번도 참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토요일날 오시면서 그리고 토요일날 오실 때까지 마지막 잔소리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일단 숙제가 아니라 선물은 드리고 자꾸 애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선물 준다고 그렇게 이딴 거 주니까 가능하면 순서대로 푸시는 걸 추천해드려요.